각종 논란에 잦은 하차를 선택한 유영재의 마지막 라디오 방송이 진행된 가운데 선우은숙 씨는 핑크색 셔츠를 입고 동치미에 나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선우은숙 씨는 적극적으로 다른 출연자들의 얘기에 리액션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날은 아들의 불륜을 의심한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했죠. 영화 같은 만남부터 초고속 결혼까지 정말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끝내 이혼을 택했는데 애초에 며느리 최선정은 두 사람의 재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최선정은 유영재의 복잡한 여자관계가 이미 방송계에서 소문이 퍼져 있어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우은숙이 결혼한다 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죠. 그런데 며느리 최선정이 아들의 불륜 증거 사진이라고 선우은숙에게 보여줬다는데 이를 본 선우은숙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고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선우은숙은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돈을 들여 결혼식도 시키고 신혼여행도 보냈고 백화점에 가방을 사러 가면 며느리 것도 하나 더 사서 선물할 정도로 아끼고 챙겼다고 밝혔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알던 며느리가 완전히 변했다는 선우은숙. 며느리가 회사를 차리더니 억대 매출을 내는 대표가 됐고 살갑던 며느리가 이제는 내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 시작해. 나도 모르게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죠.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면 다를까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면 재산을 보고서라도 며느리가 조금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선우은숙이 며느리에게 결혼 전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다고 하면서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나한테 꼭 보여주는데 많은 여자를 봤다고 입을 열었죠. 당시 아들이 엄마랑 똑같은 여자가 있다고 했다면서 며느리를 봤던 당시를 회상했는데 선우은숙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최선정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때는 아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헤어지라고 이야기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는데요. 이후 며느리에게도 결혼에 대해 질문하면서 상원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술도 좋아하고 멋도 부리는데 너 속 썩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지금 헤어지고 그 후에 너는 너대로 많은 사람 만나라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죠. 그렇지만 최선정의 마음이 확고하자 서둘러 결혼을 시켰다고 하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이영하와 별거를 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혼을 미뤘다고 말해 뭉클합을 자아냈는데요. 선우은숙은 결혼식에서 양가 부모들은 같이 앉아있는데 이영하와 서로 어색하면 더 힘들까봐 그전부터 이영하를 더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털어놨습니다. 며느리 최선정은 2015년 미스 춘향 선발대회 출신으로 배우로도 활동한 적이 있고 지금은 뷰티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죠. 이번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선우은숙은 처음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고부 갈등은 조선시대에도 심각했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 정답인 듯합니다. 고부 갈등에는 답이 없다는 말도 정답인 듯한데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끼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들끼리 수다로 미운 마음 조금이라도 털어낼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이어 선우은숙이 아들 이상원에게 보탠 사업자금을 언급하며 며느리 몰래 용돈 받는 재미를 말했는데 선우은숙은 아들 이상원이 며느리 최선정 몰래 거금에 용돈을 준 적이 있다고 털어놨죠. 이날 선우은숙은 계속 활동을 하니 내 용돈은 내가 번다며 아들 사업자금으로 빌딩 하나 정도를 보태줬고 그게 기반이 돼 지금 잘 산다. 엄마가 능력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건 아직도 해준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선우은숙은 아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 힘들 때도 있지. 기분이 다운되고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 요새 힘든 것 같다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통장 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핸드폰을 딱 열어봤더니 1,000만 원을 보냈더라며 아들이 준 용돈을 자랑했는데요. 선우은숙은 그래 잘 쓸게 했더니 자기 와이프 몰래 준 거라며 선정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기분이 진짜 좋더라. 며느리 몰래 놔주는 돈이 너무 좋아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용돈을 주더라. 1,000만 원이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감탄하더라.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하면 말도 안 되지만 처음 받은 돈이라 너무 기쁘더라고 밝혔죠. 또 선우은숙은 엄마 돌아가실 때 엄마 기운 내라고 신권을 100만 원씩 갖다 드렸는데 돌아가실 때 자기가 받았던 돈을 주머니에 끼고 계시더라. 그걸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 부모님은 돈의 힘으로 아프다가도 힘이 생기는데 나도 능력이 되는데도 몰래 준 돈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익병은 이건 미담인데 절대 아내 모르는 돈으로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그건 제 말이 진리다. 부자지간이나 모자지간에는 그게 재미인데 그게 밖으로 알려지는 순간 부부간의 신뢰 같은 게 액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다.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고 정리했죠. 윤정섭 변호사도 그게 씨앗이 돼 점점 커질 수 있다. 함익병 선생님 말에 동의한다. 돈을 주고받는 걸 왜 비밀로 해야 하냐? 공개하면 되는 거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은 아들 잘 키워봤자 며느리만 덕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며느리는 용돈을 잘 벌더라. 처음에는 뭘 하는 줄 몰랐는데 며느리가 잘난 척 안 하고 남편한테 잘해주더라며 고마워했죠. 선우은숙은 하지만 아들을 가진 엄마 입장이라 그런지 우리 아들이 잘 돼서 자리를 잡아야 제가 더 편할 것 같다. 며느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용돈을 받아본 적은 없다. 그래서 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며 솔직한 속내를 전했죠. 한편 선우은숙은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야단치고 속 시원해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딸 같은 며느리에 대한 로망이 있다며 선우은숙은 아들이 음식 만들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며 장을 봤는데 넓은 식탁에 짐이 가득 쌓여 있었고 아들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겠다고 말하며 엄마의 도움마저 필요 없으니 밖에 나갔다 오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은 미장원 갔다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사지를 받고 왔는데 머리는 엉망에 얼굴은 생얼이었죠. 집에 들어갔는데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방으로 들어가라고 눈으로 신호를 보냈고 아들도 방으로 들어가라고 눈짓했죠. 선우은숙은 자식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며느리를 너무 딸같이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은 밤에 누웠는데 너무 괘씸하고 잠이 안 와서 밤새 생각을 하다 아들과 며느리를 방으로 호출했죠. 선우은숙은 선정이 너 변해도 너무 변했다. 대단한 며느리도 너 같은 애는 없다. 너 엄마가 부끄러워? 어제 태도가 뭐야? 라고 따졌는데요. 며느리는 한껏 꾸미고 집에 온 지인들의 민낯인 어머니를 배려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야단을 치고 나니 너무 속 시원하긴 했지만 그 마음을 알았으니 서로 오해를 풀었으니 끝이다. 올라가라라고 했더니 아들이 우리 집은 고부간의 사이도 좋고 잘 지내는 줄 알았다며 당황스러워했죠. 이어 며느리 최선정은 이미 어머니께서 마사지 가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어머니가 민낯이라 한들 제 민낯보다 예쁜데 제가 뭐라고 창피해 하겠냐? 절대 그런 것 아니다. 어머니는 생얼이 더 예쁘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선우은숙이 시어머니로 동치미에서 며느리가 보여준 아들 불륜 의심 사진에 보인 반응이 화제를 안겼는데 아들인 이상원이 불륜 의심을 받았을 때 며느리 최선정 편을 들었다고 밝혔죠. 선우은숙은 지난 4월 20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결혼한 아들이 사고를 치면 부모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며느리가 대처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불륜 의심을 받았던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최선정은 지인으로부터 이상원이 여성과 단둘이 있는 사진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은 어느 날 며느리가 나한테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라며 사진을 보여주더라. 지인이 문제다. 그냥 아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선우은숙은 며느리가 오빠는 자기한테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다. 내가 사진을 보고 미친놈 아니야? 이게 뭐니? 라고 편을 들어줬다라고 떠올렸죠. 선우은숙은 그러면서 며느리가 처신을 잘하더라. 문자를 준 사람에게 이게 뭐가 문제인데? 오빠 식사하러 나갔는데 무슨 문제야? 맛있는 거 먹었어? 뭐 먹어라고 했더라며 아들이 귀가한 후에 누구를 만났는지 추궁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아들이 회사 비즈니스 때문에 여자를 만난 건 사실이어서 며느리가 각서 한 장을 딱 받았다. 여자를 만날 거면 이야기해주고 가면 되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했다고 한다. 그래도 며느리가 처신을 잘해서 아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사과하고 넘어갔다라고 밝혔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지우는 며느리들이 불륜 의심 증거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준다면 일반적으로는 10분의 1 수준이다. 이미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며 선우은숙 아들과 며느리의 사례는 불륜 의심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한편 선우은숙과 이혼한 유영재는 사생활 논란과 하차에 대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유영재는 19일 경인 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 마지막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다양한 숙제들을 잘 안고 가겠다. 잘 쉬다 보면 다른 길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문을 열었죠. 이혼과 함께 불거진 사실혼, 삼혼 등 논란은 별도로 해명하지 않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나? 때론 할 말이 있어도 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장소를 기다려야 한다라며 말을 함에 있어 예절도 지켜야 한다. 내게 있어 경인 방송은 소중하고 아주 귀한 공공적인 자산이다. 때문에 내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 침묵을 지켜왔다라고 침묵을 고수한 이유를 전했는데요. 이어하지만 소중한 경인 방송 사람들에게 내 사생활로 인해 부담을 주는 건 더 이상의 면목이 없다 생각해서 오늘 마지막 생방송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다라며 만남도 예의 있게 시작해야 하고 이별도 앞으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격식 있고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싶다. 끝까지 좋은 인연으로 꽃을 피웠으면 좋았겠지만 이 역시 내 업보라 생각한다라고 하차 소감을 밝혔죠. 며칠간 쏟아진 질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나름이라 생각한다. 잘 모아 들여다보고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가면 된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흠집이 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미안하고 개인적으로 속도 상한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할 말을 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내 입으로 변명한 적 없고 침묵을 선택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침묵 속 행간을 잘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현실에 보이는 모든 것을 성찰하면 된다. 누구를 탓하고 힘들다고 하면 본인이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 무조건 갖고 손에 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덧붙였죠. 유영재는 21일 녹음 방송을 끝으로 경인 방송을 떠났지만 매주 화 수요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 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는 청취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